지난주죠. 지난주에 NC 다이노스에서 맷 데이비스 선수에 대한 웨이버 공시가 있었습니다. 이제 새 시즌을 동행한 외국인 타자 맷 데이비슨과의 결별을 발표했는데 26일이었죠. 시즌 전력과 후반기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뭐 여러 가지 검토한 끝에 선수 교체를 결정했다라고 합니다. 맷 데이비스 선수에 대해서는 사실 오래 전부터 좀 바꾸려고는 그렇죠. 했었어요. 지금 막 갑자기 결정한 부분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6월을 들어서 성적이 좋아져서 많이 좋아지긴 했었는데 일단 구단의 방출 발표 후에도 이제 맷 데이비슨이 정말 마지막까지 아름다운 또 우리가 NC 유니폼을 입고 아름다운 또 마무리를 할 수 있었고 제가 구단 관계자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정말 선수들이 이게 단상 인터뷰할 때까지도 더그아웃이나 밖에 나와서 다 서가지고 데이비슨 선수의 그 마지막 인터뷰를 다 들어주고 정말 많이 울었다고 해요. 그만큼 데이비슨 선수가 NC에서 정말 잘했다는 그렇죠. 거죠. 네. 그러니까 뭐 외국인 선수 이상의 어떤 그 역할을 해줬던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외국인 선수도 이제 뭐 본인의 나라에서 이제 우리나라 왔을 때 외국인이기 때문에 뭔가 이제 국내 선수들과 이렇게 친밀감을 가져가기가 뭐 어느 정도까지는 가능하겠지만 사실 그러니까. 이렇게 떠난다고 발표가 났을 때 옆에서 울어줄 수 있다. 저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가지고. 나는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그래요? 네. 이런 작별의 경기를 처음 네.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이 선수가 그 선수단과는 굉장히 잘 지냈고 그리고 젊은 선수들이라든가 이제 베테랑 선수들에게 굉장히 귀감이 좀 많이 됐던 선수구나라는 것을 그런 어떤 선수들의 어떤 행동 하나하나에서 좀 느낄 수 있었던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장성호 들었습니다. 장성호 선수 선수 때 네. 외국인 선수들 꽤 많이 같이 해봤잖아요. 그럼요. 저는 98년도부터 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선수들 떠날 때 뭐 그런 감정 느끼는 선수는 없었어요? 저는 그 일본에 갔었던 그 그레이싱어라고 혹시 아시는지 그레이싱어. 모르겠어요. 그레이싱어 선수하고 굉장히 친하게 지냈고 그리고 이제 KT에 있을 때 앤디 마르테. 그러니까 지금 고인이 된. 네. 그 선수하고 제가 친하게 지냈어요. 그리고 그레이싱어 선수는 제가 부산에서도 밥같이 먹은 적도 있고 마르테 선수는 저랑 술을 먹은 적도 있습니다. 진짜. 그래서 그 두 선수는 아직까지도 좀 기억이 많이 나요. 그럼 떠날 때 이렇게 약간 그러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게 중간에 떠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끝나. 재계약이 안 돼서 떠난 거였고 그리고 마르테 선수 같은 경우에는 마르테 선수는 KT에 남았지만 제가 떠났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그냥 해설위원으로서 현장에서 만나면서 인사를 하는 그런 사이로 이제 지냈었죠. 그리고 그레이싱어 선수는 제가 일본 갔는데 그때 그 요미우리 자이언츠가 아니라 롯데지 어느 팀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스프링 캠프에서도 만난 적이 있어요. 네, 그렇게 좀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서 아니, 그만큼 데이비스는 그럼요. 네. 데이비스는 그만큼 네. 팀메이트들이 굉장히 좋아했던 것 같아요. 어떠세요? NC가 데이비슨과 결별할 수밖에 없었던 그 배경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하시는 편이에요? 아니 근데 저는 뭐 생각은 다 다르니까 네네. 저는 그냥 갈 줄 알았어요. 데이비스는 그냥 저는 그냥 갈 줄 바꾸는 거 없이? 알았어요. 네, 저는 그냥 갈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이제 NC가 6월 들어서 13승 10패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4월달, 5월달 좀 안 좋았는데 지금 5위권하고도 거의 2경기 차밖에 나지 않고 그러니까 뭔가 좀 약했던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이호준 감독이 이 데이비스 선수에 대해서는 되게 이야기를 자주 했어요. 네. 예. 저는 이제 갈 때마다 사실 데이비슨 이야기를 매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좀 찬스에 좀 약하고 특히 이제 올해도 홈런을 뭐 두 자릿수 때리지도 못하고 있지만 8개 네. 네. 주자가 없을 때 7개 그리고 주자 있을 때 1개예요. 그러니까 주자가 있을 때 뭔가 4번 타자다운 위압감을 보여주지 못한다라는 이야기를 단기간에 들은 게 아니라 제가 이호준 감독 그 NC 다이노스 감독 부임된 이후에 몇 번을 들었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이 데이비스는 교체할 시기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은 늘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약간 의외였던 거는 NC가 지금 잘 나가고 있고 그래도 시즌 초반보다 좋아졌고 그리고 그 데이비슨 개인 성적이 홈런은 많이 나오고 있지 않지만 최근에는 뭐 필수 좋아요. 10경기에 지금 4할대가 넘어가고 8경기 연속 안타고 그러니까 바꿀 타이밍이 아닌데 바꾼다는 거는 저는 확실히 그냥 이 성적이 임팩트 있는 성적이 아니라 그냥 감독 입장에서는 그냥 그 뭔가 팀 승리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성적이 아니라 그냥 개인 성적. 그러니까 약간 이런 느낌이 있는 성적인 것 같아요. 네. 최근 성적을 보면. 네, 데이비슨이 웨이버 공시가 발표되자마자 이제 타 구단이 키움 이적설이 나돌기 시작했었죠. 그리고
28일이죠. 자즈 카메론 선수가 두산에서 또 웨이보 공시가 된다는 소식이 발표가 됐었습니다. 키움이 남은 시즌은 이제 2명의 외국인 타자로 끌고 가려고 했던 상황에서 분수령이 될 수 있었던 경기가 28일 창원 NC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게 공교로운 것 같아요. 창원에서 NC와 키움이 또 시리즈를 치렀던 상황이었으니까. 네. 퓨처스에서 재활을 했던 네이선 와일스 선수가 NC전에 선발 투입했는데 아마 이게 마지막 경기라는 잘못하면 이제 뭐 방출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선수도 했을 것 같습니다. 1이닝 5피안타 1피 없는 5실점 정말 부진한 모습을 보였는데 이후 이제 경기 후 인터뷰에서 박건우 선수가 데이비슨의 키움행을 아 그래요? 네 이야기를 뭐, 했어요. 아, 자식 결국 가두만 뭐 네. 이런 뉘앙스로. 와. 네, 사실 공식 발표가 안 됐던 상황인데 건우가 한 살 형이니까. 네, NC 선수들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다. 네, 그래서 공식 아닌 먼저 이제 선수 피셜로 이제 발표가 됐었는데 현 KBO 리그 웨이버 공식 규정상 6월 27일부터 7일이 지나 7월 4일 이후 이적이 가능한 상황이라서 오늘 이제 키움이 공식 발표가 또 있었고, 그러니까 요청한다는 그 공식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7월 4일 키움 선수로 토요일 합류해서 이제 바로 경기를 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웨이버 공식 선수의 계약 양도 규정에 따라서 NC가 계약한 연봉 중 잔여 연봉을 키움이 지급하게 됩니다. 일단 이 키움행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셨어요? 아니 키움은 저도 늘 말씀드리지만 그 팀 선발 로테이션이 잘못 걸리면 쉬운 팀은 아니에요. 그렇죠. 네, 예. 네. 근데 이제 공격 지표가 워낙 좋지 않으니까 뭐라도 해보려면 사실 이 카드는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현 시점에서. 그렇죠. 요 카드는 잘한 선택으로 좀 보여집니다. 와일드 선수가 이제 복귀가 돼서 박살이 났잖아요. 사실상 뭐 로젠버그 선수는 고관절 통증 다시 지금 생겨서 다시 또 부상됐고. 가버렸고. 네. 근데 로젠버그 선수 영입할 때도 거의 3주를 못 썼습니다. 근데 와일드 선수를 지금 이 상황에서 만약에 퇴출을 시킨다고 한다면 로젠버그 같은 또 절차를 발자는 그럴 수도 있단 말이죠. 반복되는 그렇게 부분이죠. 되면 지금 가뜩이나 뭐 연패 탈출했지만 10연패를 당하면서 좋지 않은 모습인데 외국인 선수 한 명이 또 빠진다고 한다면 그 3주라는 공백 기간에 또 어떤 일이 그럼. 벌어질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럴 바에는 지금 즉시 전력 강으로 쓸 수 있는 그리고 잘했어. 데이비슨이 만약에 최근에 좀 성적이 안 좋았다고 한다면 아마 고민이 됐을 겁니다. 네. 쓸까 말까를 고민했을 텐데 좋았죠. 최근에 좋단 네. 말이죠. 그런데다가 또 결국에는 이제 수도권이잖아요. 수도권이면 아무래도 외국인 선수들이 생활하기가 창원보다는 조금 더 나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팀을 바꾸면서 변화를 주는 부분도 있지만 생활적인 면도 변화를 준다고 한다면 저는 데이비슨 선수는 뭐 지금 그 성적 그대로 더 좋아질 가능성은 저는 충분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키움 쪽 이야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일단 키움은 데이비슨이 방출될 거라고는 좀 예상을 못했었어요. 그래서 타선의 어려움을 크게 느끼는 상황에서 남은 시즌은 외국인 타자 2명으로 할 계획은 있었고 후보군들도 추려놓은 상태였습니다. 후보군들이 주로 이제 미국 독립리그와 이제 멕시칸 리그, 지금 트리플 A에서 선수 데려오기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후보군을 추려놨는데 갑자기 이제 웨이버 공식 소식이 들렸던 거죠. 키움 입장에서는 그 이후에 또 어제 나스 카메론 선수가 또 웨이버 공실되면서 고민이 살짝 됐던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키움 측에서 카메론 선수 측에도 연락을 했습니다. 네, 연락을 했었는데 아마 어제 저녁에 거의 다 결정이 데이비슨으로 됐던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키움은 지금 내야보다는 외야가 더 필요한 상황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카메론이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했겠죠. 그중에 가장 큰 게 데이비슨이 올라가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또 가장 중요했던 거 데이비슨이 NC 선수들로부터 받았던 리스펙이 그치. 키움 구단에 굉장히 큰 그렇지, 영향을 그렇지. 미친 것 그렇죠. 같아요. 그럴 수 있죠. 네, 그런 눈물을 흘렸다는 게 키움 구단 입장에서 와 이런 선수가 우리 팀이 오면 굉장히 중심축을 잘 잡아줄 수 있겠다. 그래서 이건 분명하게 얘기했어요. 올해만 보고 계약하는 거 아니다. 내년도 보고 있다. 데이비슨 선수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하루 이틀 사이에 굉장히 뭐 많은 일들이 지금 야구계에서 벌어지긴 했었는데 키움 입장에서는 아까 장성호 위원 말처럼 뭐 또 새로운 외국인 선수랑 계약을 해서 뭐 비자 문제 때문에 또 그걸 또 기다려야 되고 2, 3주 또 걸린단 그렇죠. 말이에요. 네. 그런데 데이비스는 즉시 전력감으로 바로 쓸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와 가장 근데 이건 파격이다.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35살 선수에게 내년까지
한다는 건 파격입니다. 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음. 그래서 키움과 데이비스는 또 그렇게 인연을 맺게 됐고 그렇다면 NC 다이노스의 그러면 새 외국인 타자는 과연 누구일까라는 궁금증이 있는데 또 알려진 내용도 있었어요. 그 중에서 여러분도 들었겠지만 지금 텍사스 레인저스 마이너리그에서 활약했던 블레인 크림이 유력한 후보로 꼽히고 있습니다. 아마 뭐 어느 정도의 절차가 정리가 되면 NC 다이노스 구단에서 곧 발표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블레인 크림은 최근 팀에서 웨이버 공시가 됐고 웨이버 절차를 마치는 대로 FA 자격을 통해서 NC와 계약을 공식 발표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블레인 크림은 올 시즌 이제 텍사스와 콜로라도 트리플 A를 오가면서 252타석, 타율 2할 6푼 5리, 10홈런, 출루율 3할 4푼 1리, 장타율 4할 5푼 3리입니다. 잠깐 영상 보셨는데 영상으로는 뭐 확인이 안 아니 되지만 근데 네, 저 어떠셨습니까? 지표로만 말씀드리면 네. 홈런 타자는 아니에요. 홈런 음. 타자는 아닌데 어쨌든 OPS 자체가 나쁘지는 않기 때문에 또 KBO 리그라는 또 특성을 네. 접목을 시키면 또 뭐 담장 밖으로 넘길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표적으로는 글쎄요, 매력을 느낄 만한 지표는 갖고 있네요. 네. 오피셜 나오기 전까지 항상 뭔가 변수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하지만 변수가 없다면 네, 이 선수는 아마 NC 행이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두산 팬들 나가시지 마시고 이 얘기가 오늘 되게 중요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두산이 이제 유승민 선수 영입이 정말 대박 조짐을 보이고 있잖아요. 네. 지난 5월 6일 삼성과 내야수 박계범과 외야수 유승민 선수를 맞교환하는 그 트레이드를 발표했는데 두산은 그동안 정수빈 선수 외에 이제 국내 외야진 구성에 대한 아쉬움이 있었고 삼성에서 많은 기회를 받지 못했던 군필 외야수 유승민 선수를 영입을 했습니다. 이전에도 두산은 외야수에 대한 갈증을 풀기 위해서 이제 롯데로부터 김민석 선수를 트레이드로 영입을 했었고 2026 신인 드래프트에서도 1라운드 지명권으로 마산 육마고 외야수 김주호 선수를 지명한 바 있습니다. 유승민 선수 지금 최근 활약을 보면서 일단 좋아요. 장성호 의원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네. 그 사실 잘 몰랐는데 그러니까 트레이드 된 것만 알았고 프로필을 딱 보는 순간 야구 잘하는 학교 나왔구나 이런 생각이 사실 들었어요. 광주 제1고. 진짜. 광주 제1고. 네. 그러니까 기본적 DNA가 네, 네. 학교부터 일단 야구 잘하는 학교를 나왔고 기본기가 잘 돼 있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 선수는 뭐 군필도 했고 앞으로 뭐 걱정도 없고 지금 뭐 트레이드가 돼서 이렇게 김원영 감독 눈에 쏙 들었으니 사실 어떻게 보면 나즈 카메론 선수를 웨이버 공시시킬 수 있었던 것도 네. 그럼. 이 유승민 선수의 활약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100%는 아니겠지만. 그 역량이 컸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선수가 만약에 지금처럼 이런 활약을 보여주지 않았다? 카메론 선수 아마 놔야 되나 말아야 되나 포지션 바꿔서 외국인 선수 데리고 와야 되나 이런 고민이 많았을 텐데 그 고민을 저는 한꺼번에 지운 유승민 선수의 활약이라고 생각을 들어요. 그러니까 투수 관점에서 네. 물론 이제 13경기이기 그쵸? 때문에 네. 속단하기는 사실 이뤄요. 이릅니다. 이르긴 하지만 그러니까 투수 관점에서 봤을 때 좀 무서운 유형은 뭐냐? 유인책이 속지 않는 타자. 그게 제일 무섭죠. 그렇죠. 그러면 나의 계획이 바뀌니까 가장 무서운 타자인데 저연차 그러니까 커리어를 감안한다면 그 유인책에 쉽게 속는 유형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컨택도 양호하고 그리고 네. 당겨치는 유승민 선수 당겨쳐서 나가는 이 타구 속도가 물론 장성호 위원처럼 그 정도까지는 아직은 아니지만 당겨서 치는 타구 퀄리티가 저는 굉장히 인상 깊게 봤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일장일단이 있는데 당겨치는 거는 탁월한데 그렇게 전략 분석이 막 들죠. 그러면 공간이 이쪽에 생기기 때문에 그쪽은 컨택으로 또 커버를 해준다면 김원영 감독이 왜 선택을 했는지 저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유승민 선수가 이제 6월 16일 잠실 KT전을 앞두고 1군에 합류를 했고 합류 첫 경기부터 멀티히트 경기로 존재감을 보여줬습니다. 최근에는 2번 타순도 이제 테이블 세터로 배치가 됐는데 13경기 타율이 3할 8푼 1리 16안타 3타점 3도루 출루율 4할 8푼 장타율이 4할 7푼 6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수가 퓨처스에서도 3할 3푼대를 때리고 있고 도루가 10개예요. 그러니까 지금 1군 무대에서 몇 경기 뛰지 않았기 때문에 도루를 조금 자제한다는 느낌이 있어요. 네. 왜냐하면 이게 그 1군은 아무래도 퓨처스보다는 도루하기가 조금 더 어렵고 그리고 투수의 폼들을 아마 이제 다 보진 않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자제하고 있는 느낌이 있는데 조금 경기에 더 나가고 그리고 주변 뭐 도루 잘하는 선수도 있잖아요. 정수빈이라든가 네. 여러 선수들 뭐 전력 분석 도움을 좀 받는다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지금 좋은 컨택을 또 보여주고 있고 에버러지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서
도루 개수도 저는 기하급수 쪽으로 늘 가능성도 있다. 예, 사실 그래서 상대방 내야들이 참 까다로워할 수밖에 없는 타자라는 맞아. 생각이 저는 딱 들더라고요. 맞아. 그러면 정수빈, 김민석, 유승민 선수로 구성돼 지금 두산의 그 외야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네. 저는 물론 정수빈 선수는 뭐 중심잡이 역할을 분명히 해야 되는 뭐 선수지만 저는 지금 외야 세팅 관점이 아니라 두산 베어스의 야수진들의 연령 있잖아요. 네네. 다 완전 어려. 저는 그 연령대의 시선이 가는 거는 예, 어쩔 수 없습니다. 네네. 너무 잘 아시다시피 박준순 그렇죠. 투수 야수 연령대가 굉장히 저는 굉장히 이상적이에요. 아까 최민서 선수처럼. 그러니까요. 네. 예. 박지훈 선수도 박지훈 선수도 2000년생이죠. 박찬호 선수도 95년생이니까 뭐 많은 많진 나이 않죠. 그렇죠. 네. 근데 이건 곧 뭐냐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세팅이에요. 예.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그래서 이제 좀 두산 쪽에 유승민 선수 트레이드 했던 어떤 당시 이야기를 조금 들어봤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제 트레이드 요청은 삼성이 먼저 제안을 했었잖아요. 먼저 이제 박계범 선수 트레이드를 문의해 오면서 시작이 됐는데 두산은 트레이드 요청을 받고 이제 삼성이 제시한 트레이드 가능 선수 명단을 놓고 데이터 팀과 함께 분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명단에 두산과 맞는 선수가 없다고 판단을 했고 두산이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유승민 선수를 제안을 했습니다. 두산 입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올해 당장 지금 우승할 전력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승보다는 1, 2년 뒤를 바라보자라는 그런 관점에서 유승민 선수, 유망주 확보가 필요했다고 합니다. 두산의 그 데이터 팀에 의하면 유승민 선수의 컨택 능력과 주루, 수비 등에서 굉장히 우수한 점수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승민 선수를 최종 결정하기 전에 이제 삼성 출신의 이준영 코치에게 살짝 좀 조언을 구했고 유승민 선수의 그 상무 시절을 체크하기 위해서 상무의 타격 코치한테도 문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두 너무너무 좋은 평가를 받았고 뭐 실력은 당연하고 인성까지 너무 좋은 선수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유승민 선수는 두산 데이터팀과 현장의 평가가 좋았기 때문에 트레이드가 가능했던 걸로 알고 두산 측은 좀 이제 이렇게 이제 트레이드 되어온 선수가 잘하다 보니까 항상 이게 반대의 적이 어떤 삼성의 입장이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실무자 입장에서는 너무 이게 이해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삼성이 좀 곤란해지는 거 삼성한테 시선이 가는 게 너무 부담스럽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시즌 중이고 이제 아직 시즌이 안 끝났잖아요. 그리고 또 올해 뭐 후반기 아니면 내년에 박계범 선수가 어떤 또 포텐이 나올 수 있을지는 모르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유승민 선수가 잘하는 거에 대한 칭찬만 받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외야 수집을 놓고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을 했는데 유승민 선수의 이 맹활약이 정말 카메룬 선수와 어떤 웨이보 응시를 할 수 있었던 또 가장 큰 역량이 됐다고 합니다. 저 네. 문제는 그 태도인 거죠. 그러니까 트레이드를 해서 상대 선수 그 대목이 나왔는데 네. 저는 이제 삼성에 국한된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선수가 등장을 하죠. 류승민 선수 같은 선수가 등장을 하면 모든 팀들이 같은 마음이에요. 네. 네. 왜 우리는 선도적으로 저를 못했을까라는 자각이 생깁니다. 왜냐면 저런 선수 한 명의 저런 활약은 각 팀에 아주 큰 파장을 주거든요. 네. 네, 그래서 두산은 28일 잠실 기아전을 앞두고 이제 다즈 카메론 선수를 일근 엔트리에서 말소를 했고 29일 웨이버 공시 요청을 했습니다. 오늘 플렉스 선수도 웨이버 공시 요청이 됐었죠. 플렉스 선수는 저는 그 김원영 감독 현장에서 얼마 전에 만났거든요. 네. 하도 이제 복귀가 늦어지니까 물어봤어요 플렉스에. 네네. 근데 딱 안 좋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공을 한번 던지려고 했는데 또 그 부위가 맞아, 와가지고 맞아. 쉽지 않을 것 같다. 부상 부위가 제가 듣기에는 그 똑같은 부위는 아니었어요. 여기라고. 네, 똑같은 부위는 아니었고 와대 선수가 부상당했던 부위랑 똑같다고 와대.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두산이 카메론 선수를 대신해서 과연 어떤 선수를 영입할까? 이제 아무래도 제 입장에서는 그게 또 궁금해서 취재를 좀 해봤는데 일루 아니에요? 네, 일루수죠. 그러니까 뭐 김원영 감독이 일루나 코너 내야, 그러니까 3루도 되는 선수를 원한다고 했는데 일루입니다. 네, 일루 자원의 보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근데 사실 뭐 우리가 항상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건 내용이지만 선수풀이 많지는 않은데
멕시칸 리그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 3명 중에서 1명이 계약이 될 것 같습니다. 그중에 유력한 선수 중에 한 명이 유니어 세베리노 선수입니다. 세베리노 네. 오클랜드에 있는 세베리노. 유니어 세베리노 선수에 대해서 제가 두 분한테 영상을 보내드렸죠. 네. 네. 이제 장성호 의원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되게 그 스윙 자체는 뭐 이렇게 뭐 표현을 해도 되게 될지 모르겠지만 약간 성의 없게 치는 그런 느낌이던데요. 그러니까 영상은 네. 저는 항상 이 기자님께서 이제 영상을 보려고 이제 보내주시잖아요. 근데 그 영상을 갖고 이 선수를 판단하기는 어려워. 조금 어려워요. 네. 어려워요. 이게 타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와서 또 뭐 상대 투수들을 또 새로운 선수들도 만나야 되니까 네. 이게 바로 또 뭐 좋아질 수도 있고 바로 좋은 성적이 날 수도 있고 그렇게 될 가능성은 굉장히 적기 때문에 쉽게 예측하기는 조금 어려운 선수인 것 네, 같습니다. 세베리노 선수는 애틀란타 브레이브스와 국제 아마추어 계약을 맺었다가 애틀란타 구단의 아마추어 선수 계약 위반으로 계약 무효가 됐고 2017년 12월에 미네소타 트윈스와 250만 달러의 계약을 맺었습니다. 미네소타에서 뭐 트리플 A까지 있었고 2025 시즌 트리플 A에서 OPS 0.668을 기록했다가 7월 12일 방출된 후에 그러니까 지난해 7월에 멕시코 프로야구 리그인 울마카스 대 타바스코와 계약을 여러분이 아는 그 타바스코 맞습니다. 맺었습니다. 그래서 네. 2026년 올 시즌 멕시칸 리그 지금 타율이 3할 4푼이고요. 5홈런 44타점 OPS는 0.931입니다. 근데 과거의 28십 스케일 보니까 그러니까 뭐 수비라든지 주력이라든지 그 부분에서는 좋은 점수를 못 받았네요. 그러니까 파워가 한 60이니까 그러니까 파워툴 하나 정도는 조금 인정을 받았던 그 네. 28십 스케일이 눈에 띈니다. 이 선수가 딱 공식 발표될지 안 될지 전 모릅니다. 멕시칸 리그 선수 3명 중에서 1명이 이 세베리노 선수라는 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에서 이제 뭐 두산 팬들 입장에서는 패트릭 위즈덤 선수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이 있었어요. 기사 나왔더만. 생각해볼 네. 만하죠. 네, 그런데 뭐 기사도 나왔지만 없습니다. 두산 가능성 없습니다. 그러니까 위즈덤 얘기는 더 이상 안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애틀 메리너스 마이너리그에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위즈덤 선수는 거기에서 계속 활약을 할 것 같고 뭐 이후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네. 하지만 두산의 새 외국인 타자는 멕시칸 리그에 있는 선수들 중에서 한 명이 될 것 같다라는 게 제가 취재한 내용이고 곧 아마 발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냥 그럴 수밖에 없을 거예요. 양석환 선수 부진하죠. 네. 지금 1루 WAR을 보면 두산 베어스가 10개 팀 가운데 최하위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3루도 WAR이 최하위예요. 그러니까 주전이 없다는 얘기예요. 네네. 1루와 3루는. 네, 그만큼 양쪽 코너가 구멍인 것은 왜냐면 양쪽 코너 다른 팀과 비교를 해보세요. 다른 팀 양쪽 코너는 굉장히 장타력과 뭔가 타격을 겸비한 공수 겸장의 선수들이 많이 포지션이 되어 있습니다. 그 포지션에서 다른 팀과 비교했을 때 절대 밀리고 WAR 뭐 전체적 지표가 지금 920이거든요. 네. 그럼 이 포지션에 뭐 새로운 외국인 선수를 뭐 빨리 알아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두산 베어스는. 네.